내 차를 아끼는 만큼 신차 컨디션처럼 매번 깨끗하게 세차하면 좋겠지만 의욕만 없어서 차량의 모든 곳을 신경 쓰다 보면 세차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몇 번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 초보자나 입문자일수록 개인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선까지 꼭 필요한 것들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 세차 초보자를 위한 필수 실내 세차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차 과정 중에 실내 세차 순서는 언제 하면 될까요? 사실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실내 세차를 가장 먼저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차를 모두 마치고 실내 세차를 진행하게 되면 청소 중에 발생하는 먼지가 날려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차량을 다시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에서는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동 종료 후에도 차량 내부의 열 때문에 표면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도장면에 프리어시제나 카샴푸와 같은 약재를 사용하면 열 때문에 약재가 빠르게 마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얼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셀프 세차장에 입장 후에는 세차 부스가 아닌 드라잉 존에 먼저 주차하고 실내 세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내 세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내 짐부터 정리를 시작합니다. 짐이 있으면 청소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세차 중에 분실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렁크까지 청소하실 분들은 트렁크 짐도 미리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모든 짐 정리가 끝나면 에어건을 사용해서 먼지를 날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드라잉 존에서는 세차를 모두 끝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내에 에어건을 사용하는 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오염물을 빼낼 때 말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에어건을 사용하실 분들은 옆 사람에게 피해 안 주시게 주의하시고요. 저는 에어건 사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세정제를 사용해서 실내 오염물을 닦아낼 겁니다. 실내 세정제는 가죽과 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내장재, 직물 시트, 직물 천장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염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세정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이나 발이 자주 닿는 곳 위주로 닦아주시면 좋고요. 사용하실 때는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극세사 타올이나 어플리케이터에 약재를 분사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틈이 많은 곳에는 타월에 약재가 골고루 스며들게 한 후에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차량 조작 장치 위주로 닦아주시고요. 이 부위도 차량 승하차 시에 발이 많이 닿아서 오염이 많은 곳입니다. 실내 세정제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깨끗한 마른 타올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실내 세정제를 직접 분사하면 세정제가 흐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곳에 세정제가 사용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월이나 어플리케이터에 분사해서 사용하세요. 실내 내장재를 다 닦았다면 다음은 가죽 부위를 닦아보겠습니다. 실내 세정제로 가죽까지 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내 세정제로 가죽을 닦으면 가죽 경화를 앞당길 수 있으니 반드시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세사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합니다. 어플리케이터에 가죽 클리너를 분사 후에 가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요즘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의 밝은 색상 내장재 차량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청바지를 자주 입어서 가죽 시트 이염이 조금 있는데 자주 관리를 해주었더니 상태가 양호합니다. 물론 깨끗한 가죽에는 굳이 세정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콘솔 박스도 손이 많이 닿기 때문에 닦아주겠습니다. 가죽 클리너를 사용한 부위도 깨끗한 타올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다음은 발매트입니다. 발매트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청소기를 이용해서 오염물을 제거해 주세요. 드라잉존에서 발매트를 터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공청소기 이용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매트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으로 트렁크까지 청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정된 가죽에 보호제를 바르겠습니다. 가죽 보호제는 보습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오일 성분이 있어서 가죽의 갈라짐도 예방하고 광택도 내줍니다. 어플리케이터에 약재를 분사 후에 가죽 부위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마무리는 역시 마른 타올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통풍 시트에 바를 때는 타공 구멍에 약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최대한 얇게 펴 발라주시고요. 자연 건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오일 성분이 있어서 건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운전석을 제외한 곳에 먼저 작업하신 후에 자택으로 돌아가서 주차 후에 운전석까지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내 세차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세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세차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코팅 과정도 있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 생략했습니다. 실내 세차 이후엔 더 중요한 본 세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내 세차부터 너무 힘들면 결국 세차를 포기하게 될 테니까요. 저도 세차를 처음 시작할 때 내 차를 아끼는 마음에 전문가가 사용하는 약재를 모두 구입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리워시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녹초가 돼 버려서 세차하는 날에는 강한 운동을 한 것처럼 아주 피곤했고 세차 한번 하려면 정말 큰 마음 먹어야 했습니다. 세정제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차량 관리에 좋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실내 세차는 이 정도만 하셔도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요. 한 번에 모든 걸 알고 실행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세차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